보면 처음에 전선과 케이블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전선의 굽이 조금 우리가 전기를 시설하려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전선과 케이블이니까 자, 그러한 전선 중에 우리가 껍질 벗긴 선을 나전선이라고 하고 한번 싼 거는 절연전선이라고 하고 자, 그 안에 있는 도체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단선이라고 하고 여러 가닥 되어 있는 건 연선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각각의 도체를 절연전선으로 한번 싼 다음에 여러 가닥을 또 다른 자, 절연물질로 싼 거를 케이블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절연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케이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가의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케이블을 시설할 거다. 자, 그래서 먼저 전선의 굽이 조건 봤더니 자, 도전율은 자, 전기 잘 통한 정도죠. 도전율이 커야 되고 기계적 강도도 커야겠고 가격이 저렴하고 자, 한번 시설했으니까 오랫동안 사용해야겠죠. 내구성이 좋아야겠고 가공이 용이하고 자, 비중 쉽게 말해서 가벼울 것 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공이 용이하고 자, 비중이 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전선 중에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구리선과 알루미늄선인데 구리선은 일반적으로 저압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저압은 저압인데 우리가 옥 내에 사용하는 것은 무슨 선? 연동선을 썼죠. 그리고 옥 외 저압 가공전선로 해서는 뭘 쓰더라? 경동선을 주로 쓰더라. 그래서 옥 내 배선으로는 연동선을 쓰는데 자, 고유정이 얼마? 고유정이 58분의 1이었고요. 자, 경동선은 딱딱한 선. 그죠? 좀 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선은 자, 구불구불하죠. 이게 하면 가요성이 많아요. 얘가 연동선이었고 좀 더 딱딱한 전선이 있더라. 걔가 경동선인데 얘는 고유정이 55분의 1 옴 스퀘어 퍼 메타라고 하고요. 자, 알루미늄선을 우리가 송전선로에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 자, 송배전선로에 사용하면 가벼우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장경간의 송전선로에 사용을 하고요. 자, 근데 알루미늄선은 다만 인장 강도가 작기 때문에 이 인장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뭘 쓴다? 가운데 강심 또는 철선을 박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전선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약호로 뭐라고 한다? ACSR이라고 합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하고 나와요. 그래서 ACSR이라고 하고 자, 이 알루미늄 연선은 자, 유황 온천이나 유황 온천 지역에서 사용하고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뭐 쓰더라? ACSR을 쓰거나 또는 가운데가 비어있고 자, 단면적을 자, 지름만 단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지름만 크게 한 ACS 아니 뭐죠? 중국 연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뭐를 위해서?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자, 알루미늄선 외에 자, 해안가나 내연 지역에는 뭘 사용한다? 자, 뭘 사용한다? 자, 그래서 해안가에 주로 사용하는 전선은 무엇인가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또 그래서 뭔다? 그럴 때는 자, 구리선, 동선을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셨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단선과 연선. 지금은 자,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단선이 규정을 표기할 때 지름으로 표기했는데 지금 다 뭘로? 단면적으로 표현하더라. 근데 이 단면적은 공칭 단면적이라고 해서 실제 단면적과 같다 다르다? 실제 단면적과는 다르다. 그거에 유사한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선과 연선이 있는데 우리 이때 연선의 총 소선수 어떻게 했어요? 자, 중심을 뺀 자, 중심선을 뺀 가운데를 뺀 자, 층수를 우리가 층수라고 해서 1층일 때 몇 가닥? 7가닥.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고 있죠? 자, 요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연선이었어요. 하나도 안 빠졌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다? 여러 가닥이 있는데 연선이에요. 자, 몇 가닥 있을까요? 1층은 싼 거예요. 그래서 선이 7가닥이에요. 세보세요. 맞나요? 자, 7가닥.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1층 싼 거 몇 가닥? 7가닥인데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르르 6층 6개가 돌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이 층수를 구할 때, 이 가닥수를 구할 때 연선은 자, 중심선을 두고 여기에 6의 배수로 증가하더라 그랬던가요? 6의 배수로 증가하더라서 중심 소선을 자, 중심 놓고 가운데가 6의 배수로 증가하는데 층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6의 배수에
층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0층일 때는 1층일 때는 몇 가닥? 7가닥. 자 2층 구조일 때는 몇 가닥? 곱하기 6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6이 12 플러스 7 해서 19가닥. 3층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 6, 18에다가 앞에 있는 가닥수를 더해줘야 되니까 37가닥. 자 4층일 때는 6, 4, 24에서 얼마? 61가닥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구간이더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선의 총 수선수 이거 표 그려놨죠? 거기에 있는 자 3n의 n 플러스 1의 플러스 1은 공식인데 이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더라. 자 연선의 바깥지름이다 연선의 단면적이다 라고 하면 각각 소선의 단면적을 구해서 가닥수 n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연선의 바깥지름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2배로 1층이 늘어날 때마다 2배로 증가하니까 2n 플러스 1의 소선의 지름 t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더라. 근데 이 단면적과 바깥지름은 예전에는 한 번씩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한다? 우리 소선수 구하는 거, 층수에 따른 소선수만 반드시 기억하는 걸로 했죠. 자, 전선의 종류. 나전선. 자, 나전선은 자, 뭐다? 절연전선 쌓여있지 않은 전선. 도체로만 되어 있는 전선을 우리가 나전선 또는 나선이라고 해서 자, 얘는 주로 이제 애자사용공사에서 사람과 접촉 우리가 없는 장소에서 자, 나전선을 써놓고 사람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접촉할 우리가 없는 장소에 주로 사용하는데 자, 애자사용 공사를 하거나 버스 덕트나 라이팅 덕트 공사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자, 절연전선. 자, 절연전선도 우리가 종류, 이름 기억해야죠. 자, 절연전선도 많다. 근데 그 사용처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른 걸 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뭐다? 까만 선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까만 선이야. 까만 선 내지는 흰색 선인데 자, 그것들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 특성들이 달라서 이름도 다르더라. 자, 먼저 D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드랍 볼트. 그죠? 자, 드랍 볼트이지 이게 뭐다? 인입용 분인 절연전선이다 라고 했고요. 자, OW 아웃도어 와이어. 아웃도어 와이어 뭐다? 5개용 분인 절연전선이다. OC는 뭐예요? OC도 5개용. 자, 5개용 C라고 쓰였으면 이 C가 가교 폴리에틸렌의 약자겠죠. 그래서 OC는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이라고 하고요. O2는 자, 5위는 자, 5개요? 5개요? 5위는 5개용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이라고 하죠. 자, FL은 뭐예요? 자, 형광 방전등용 비닐 전선을 우리가 FL이라고 나타냈고요. 자, NR은 자,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했고요. 자, NF 똑같이 일반용 유연성 비닐 절연전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NF니까 유연성이라고 해서 F 플렉시블이 들어서 NF였어요. 자, 근데 기기 배선용 단신 비닐 절연전선이다 라고 하면 NRI 그죠? 자, 기기 배선용 유연성 비닐 절연전선이라고 하면 NFI 기기 배선용이라는 말 들어가면 I가 더 크더라. 자, 그 다음에 RB는 뭐예요? RB는 고무 절연전선. 이것만 있겠어요? 더 많아요. 전선 종류가 더 많은데 우리가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거 암기하는 것도 힘든데. 자, 다 암기 못하니까 얘네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거 암기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코드. 자, 코드도 어떻더라? 자, 코드는 주로 우리 집에서 우리 코드 꼽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기구들을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코드선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 이동해서 쓰죠. 그런 거 다 뭐다? 코드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코드선들을 우리가 이동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 캡타이어 코드, 비닐 코드, 금사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봤더니 캡타이어 코드는 옥내 교류 300V 이하 소형 전기 기구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블. 아까 케이블 뭐다? 자, 도체를 자, 어떤 절연체로 싼 다음에 또 다른 절연체 또 한 번 더 둘러싼 거를 뭐라고 한다? 케이블이라고 하더라. 근데 무엇으로 쌌냐에 따라서 1차 어떤 물질을 절연했는지 1차 절연, 그 다음에 2차
바깥에 있는 건 뭘로 쌌냐 해서 1차 절연, 2차 케이블, 2차 외장 케이블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도체를 싸고 있는 것과 자 바깥에 싸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따라서 이름을 우리가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도 했었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은 뭐다? 자 VV 케이블. 자 비닐로 도체를 2차적으로 비닐로 싸고 자 가장 바깥쪽에도 비닐로 쌌더라. 도체를 뭘로 싸고 자 비닐로 쌌어요. 비닐로 싸고 이거를 또 뭘로 비닐로 또 싼 거야. 그래서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 하면 뭐가 되더라? 가교 폴리에틸렌은 뭐로 나타낸다? C. 자, CV라고 나타낼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케이블의 명칭을 쓸 때 도체를 뭘로 싸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바깥쪽이지 외곽 바깥쪽에는 뭘로 싸고 있는지 그렇게 이름을 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블 봤더니 R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낸다? 고무를 나타내고요. B는 부틸 고무를 나타낸다. V는 비닐. 자, E는 폴리에틸렌, C는 가교 폴리에틸렌, N은 클로로플랜이라고 하더라. VV라고 하는 거다.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그럼 CV는 아까 뭐라고요? CV는 자, 거기 CV 쓰세요. CV. 자, CV는 뭐다? 자,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다음에 또 기억 안 할 거니까 CV 쓰고 가교 폴리에틸렌. 그죠? 자,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자, 비닐 시스 케이블이라고 하더라. 이러한 케이블 중에 자 이런 케이블 이거 외에도 자, MI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MI 케이블은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한대요. 자, 이 MI 케이블은 어디에 쓴다? 저압용으로 사용하더라. 자, 또 CD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얘는 특고압용에만 사용한답니다. 또 CNCVW라고 해서 우리 이거 어디 쓰더라? 가공전선로에 있던 전기를 지중으로 가져갈 때 우리가 CNCVW라고 하는 전선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대부분 아파트 같은 큰 건물들은 어떻더라? 자, 우리 아파트 내에 전선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바깥에 있던 전봇대에서 그 전기를 따와가지고 어디로? 지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공선로에 있던 거를 지중전선로와 연결할 때 쓰는 거. 그게 뭐다? CNCVW. 그래서 우리가 지중으로 들어가는 전선은 일반적인 절연 전선을 쓰지 않고 다 뭘 쓴다? 케이블을 쓴다. 케이블을 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건물로 들어가는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큰 거 같은 경우는 CNCVW 케이블을 쓰더라. 근데 이 CNCVW 케이블을 뭐라고 한대요? 자, 동심 중성선 수미형 전력 케이블이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그리고 캡타이어 케이블이 있더라. 캡타이어 케이블은 자 어디에 쓰더라? 자,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고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케이블은 우리가 전력용으로 사용하고요. 캡타이어라는 말이 쓰여있으면 얘는 주로 어디에?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블로 자 코드보다 좀 더 절연이 더 잘 돼 있다. 절연이 더 잘 돼 있는 케이블이 캡타이어 케이블이에요. 자, 그래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자 이동용 전선으로 사용하는데 최소 굵기가 얼마더라? 자, 최소 굵기 얼마? 0.75 스퀘어 이상이더라. 자, 이때 오심 케이블, 오심 캡타이어 케이블은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다? 흑백, 정록, 황으로 냈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케이블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캡타이어 케이블 아직도 나와. 오심 캡타이어 이 색깔이 아직도 나와. 그래서 여기 문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흑백, 정록황 해놓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가르키로 나오면 가르키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 그 다음에 5번 전선의 선정 조건. 자, 이런 전선을 사용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다? 자, 허용전류 고려해야겠죠? 자, 허용전류가 어쨌든 내가 허용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선에 흘려보낼 수 있는 안전전압인 거죠. 그래서 허용전류를 고려하고 자, 전압 강화가 적어야겠죠? 전선의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전압 강화는 작을 것. 또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그래서 뭘 고려해야 된다? 허전기, 허용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야 된다. 허전기, 동그라미 치어있죠. 허자, 동그라미, 전자, 동그라미, 기계적 강도, 동그라미.
자, 이러한 전선을 또 사용에 따라서 접속해야 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 접속하는 방법 여러분 지난번에 다 했죠? 트위스트도 했었고 브리타니아는 전선이 두껍지 않아서 안 했지만 어쨌든 방법은 배웠죠. 그래서 자, 트위스트와 브리타니아 접속을 봤더니 트위스트 접속은 6스퀘어 이하에 가는 단선을 직선으로 연결하고자 할 때 트위스트 접속을 쓰고 브리타니아 접속은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단선을 자, 직선 접속할 때 브리타니아 접속을 쓰더라. 또 박스 내에서 우리가 접속할 때는 무슨 접속? 쥐꼬리 접속을 하더라 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박스 내에서 다 무슨 접속했어요? 쥐꼬리 접속하고 있죠? 자, 쥐꼬리 접속하더라. 자, 그래서 트위스트 접속은 6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 접속 6스퀘어 이하 동그라미. 브리타니아는 10스퀘어 이상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브리타니아는 전선이 굵기 때문에 그냥 접속하게 되면 얘가 어때요? 전선이 뜨겠죠. 살짝 뜨겠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추가로 뭘 넣어요? 심선을 넣고 그걸 얘를 조인트 선으로 감더라 해서 브리타니아에 필요한 선은 뭐다? 심선과 자, 조인트 선이 필요하다. 그죠? 자, 조인트 선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이러한 전선을 접속할 때 유의사항이 있답니다. 자, 전선을 접속하다 보면 접속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저항 발생하죠. 자, 이 저항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항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저항을 늘리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 자,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있어요? 전선을 잘 붙게 접속을 해야 돼요. 꽉! 그죠? 근데 이게 듬성듬성하게 되면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소선이 딱 맞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저항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최대한 잘 붙게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자, 원래 있던 선을 내가 잘라서 묶었기 때문에 이게 땡기면 어때요? 끊어질 수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라 이 강도가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되더라. 또는 이걸 다른 말로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죠. 자, 절연이 약화되지 않도록 테이핑이나 자, 와이어 커넥터로 절연해야 된다. 우리가 자, 접속을 할 때는 전선을 접속하고 나서 뭐예요? 자, 전선 접속하고 나서 뭐예요? 절연 테이핑을 하죠. 자, 절연 테이프를 하는데 이 절연 테이프를 하거나 또 뭘 쓴다? 와이어 커넥터로 자, 우리가 또 절연을 하죠. 자,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할 것. 우리가 배관 내에서 그리고 배관 내에서 접속하면 된다는가? 안 된다. 접속은 다 어디서만? 박스 내에서만 할 것. 자, 쥐꼬리 접속은 박스 안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 시 사용하는 것으로 자, 두 전선을 자, 연결할 때 몇 도 각도로? 90도 각도로 놓고 접속을 하되 몇 회 꼰다? 2회 내지 3회 실시한다. 근데 우리 실은 더하죠. 2회 내지 3회 때 어때요? 그러니까 풀려. 그 실질적으로 더하는데 어쨌든 시험은 그래요. 2, 3회 이상. 자, 2, 3회 접속을 하고 자, 접속한 이후에는 뭘로? 자, 테이프나 자, 와이어 커넥터를 가지고 절연하더라. 자, 와이어 커넥터는 우리가 따로 절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절연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절연 테이프 자, 뭐가 기억이 납니까요? 절연 테이프, 면 테이프,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리노 테이프 자, 자기 융착 테이프가 있더라. 그 중에서 연필 케이블에 꼭 필요한 테이프가 있었어요. 뭐가 있더라? 리노 테이프. 거기다가 리노 테이프 하나 써놓으시고 리노 테이프. 자, 리노 테이프 어디에? 자, 연필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뭐가 필요하더라? 리노 테이프라고 하는 게 필요하더라. 자, 우리 아까 쥐꼬리 접속은 90도였는데 트위스트 접속은 몇 도였죠? 120도. 자, 전선의 병렬 사용. 자, 우리가 자, 굵은 전선에는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더라. 근데 내가 사용하는 전선이 그걸 버텨주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병렬로 연결할 수 있더라. 자, 이때 병렬로 연결할 때는 동일한 굵기의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동일 교체, 동일한 길이의 것을 사용하더라. 이때 동선은 몇 스퀘어? 5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70스퀘어 이상 시에 병렬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자, 병렬로 사용하다 보니
한 선에 각각의 선에 퓨즈를 설치하면 된답니다. 자, 각 선에 혹시라도 과절 유압이 되면 얘가 끊어져 버리니까 자, 한 선이 끊어지면 다른 선이 또 끊어지기 때문에 각 선에는 퓨즈 설치를 금지하되 자, 공통선에는 동일선에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통선에는 어쨌더라? 퓨즈를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선에는 퓨즈 설치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죠.